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수학 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학 공부해봐요. 교과서 134쪽 볼게요. 교과서 파일은 더보기 있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오늘의 공부할 문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기.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래프를 선택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래프는 어떤 게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림, 막대, 그리고 이번에 배우고 있는 꺾은 선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뭘 쓰는 게 좋을까 한번 알아봅시다. 생각 열기. 세로미와 바르미는 어느 지역 공원의 물 사용량을 조사하여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일단 가의 자료는요. 7월의 물 사용량입니다. 7월에요. 공원 이름이죠. 첫 번째 줄에는 과학공원, 생태공원, 하늘공원, 호수공원이 있고요. 사용량 단위는 톤입니다. 과학공원에서는 120톤을, 생태공원에서는 180톤을, 하늘공원에서는 150톤을, 호수공원에서는 160톤을 사용했대요. 오, 생태공원이 제일 많이 사용했네요. 그죠? 그 다음 표 나를 봅시다. 생태공원의 물 사용량. 그 중에서 어떤 공원? 생태공원만 나타냈어요. 왜 생태공원만인가? 아하, 월에 따라서 월별이군요. 월별. 자, 6월부터 10월까지 6, 7, 8, 9, 10월에 각 달마다 사용한 양이에요. 사용량 톤입니다. 6월에는 140톤, 7월에는 180톤, 8월에는 240톤으로 확 늘어났다가 9월에 200톤, 10월에는 180톤으로 다시 줄어들었네요. 여름에가 더 많이 사용하는 건가? 자, 봅시다. 물 사용량이 많은 공원을 알아보려고 해. 그러면 가와나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나? 많은 거 비교하려면 가표를 보고선 찾아내야겠네요. 그죠? 많은 공원 생태공원이었고요. 물 사용량의 변화를 알아보려고 해. 변화를 나타내려면 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되는 표도 달라지네요. 나의 자료를 잘 나타내려면 각각 어느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공원별로 사용량을 비교하기에 좋았고요. 나에서는 생태공원의 물 사용량이 월별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뭘 사용하면 좋을까? 담구하기. 조사한 자료에 알맞은 그래프를 선택해 봅시다. 생각 열기 가를 나타내기에 가장 알맞은 그래프를 찾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가는 뭐였습니까? 7월의 물 사용량입니다. 공원별 7월의 물 사용량. 1번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예요? 그림 그래프지요. 자, 그래서요. 물 사용량을 크기가 다른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번은요. 얘가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는 그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보니까 생태공원이 제일 많이 쓰는구나. 우리가 양을 비교하기도 편하고요. 가장 적게 쓰는 공원이 과학공원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 3번은 뭐예요? 얘가 꺾은 선 그래프죠? 꺾은 선 그래프인데 잠깐만. 과학과 생태, 과학에서 생태로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건가? 서로 관련이 없잖아. 그죠? 이 공원과 이 공원 사이에는 연결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죠? 각각 따로 있는 값인데, 그지? 가를 나타내기에 가장 알맞은 그래프는 뭐예요? 1번과 2번이죠. 그 중에서도 더 눈에 딱 들어오는 건 뭡니까? 2가 가장 알맞죠? 왜? 비교가 쉬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생각 열기 나는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중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더 편리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월별 변화량이 나타났었죠. 그죠? 물 사용량의 변화를 나타내기에 좋은 그래프는 그렇죠.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왜요? 생태공원에
사용량 뭘 나타내? 변화. 변화를 나타내기에 좋은 그래프는 바로 꺾은선 그래프. 정리하기. 자료의 특성을 보고 어떤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항목별 수량을 비교하는 자료는 그림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편리합니다. 양의 많고 적음을 알기가 쉬우니까요. 그죠? 그런 면에서 꺾은선 그래프는요, 별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꺾은선 그래프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에 따른 변화가 드러나는 자료는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편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연도 사이 중간도 알 수 있고요. 미래를 예상해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변화가 드러나는 자료일 때는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다음 중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적절한 자료를 모두 찾아보세요. 첫 번째, 진형인의 모둠의 학생별 줄넘기 기록. 얘는 뭐예요? 서로 다른 양들을 비교하는 거죠. 학생끼리 비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요. 두 번째, 진형이의 일주일간 줄넘기 기록. 일주일 동안 줄넘기 기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 수 있죠? 네, 요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별 강수량. 도시별 강수량이면 도시끼리 비교하는 거잖아. 그지?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 독도의 월별 강수량. 월별 강수량이면 우리가 이것도 변화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네, 얘는 꺾은선 그래프가 적당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료도 어떤 양을 비교하는 게 더 많을 때, 어떤 자료 각각 양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는 그림 그래프가 좋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는 꺾은선 그래프가 좋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사용하면 자료의 특성에 맞게 더 잘 자료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기. 어느 지역의 연도별 자전거 도로의 길이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연도별, 여기서 느낌이 오죠. 자전거 도로의 길이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려면 어느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지 이야기해보고 알맞은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전거 도로의 길이가 연도에 따라 어떻게 변했나 변화를 알려고 한다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연도별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꺾은선 그래프를 이용해야겠죠. 자, 표부터 살펴볼게요. 자전거 도로의 길이, 연도별 자전거 도로의 길이겠죠. 연도는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길이는 2011년에 20.2km, 2023년에는 20.8km, 0.6km 늘어났네요. 2015년에는 21.2km, 2017년에는 22.6km, 2019년에는 23.8km로 계속 늘어나고 있군요. 그죠? 출처 국가통계포털 2020년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뭐를 해요? 그렇지. 가로와 세로축에 무엇을 나타낼지, 가로에는 연도를 나타내면 되겠죠. 단위는 년을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몇 년도부터 2011년부터 2011년, 2013년, 2년씩이네. 2015년, 2017년, 2019년. 그 다음에요, 길이는 제일 작은 값이 20.2km에서요. 제일 큰 값이 23.8이니까요. 20까지는 없어도 되네요. 그죠? 그리고 변화가 0.6, 뭐 이 정도씩 차이가 나니까 세로 눈금 한 칸을 얼마로? 0.1km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0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지웠어요 하는 걸 뭘로? 물결로 반드시 표시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위에 칸과 아래 칸이 전혀 다른 값을 나타내게 되잖아요. 그죠? 물결 표시해주고. 여기는 뭐야? 길이. 자, 20 그러면 여기가 3, 21, 22, 23.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 나타내보면 2011년에는 20.2 한 칸이 0.1km니까 두 칸. 자, 그 다음에 20.8 21.2
2017년은 22.6. 이 해는 많이 늘어났네, 그지? 그 다음 23.8. 와우. 쭉 늘어났네요. 그죠? 점점 많이 늘어난다. 자, 이번에는 자를 이용해서 각 점들을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뭘 나타낸 건지 알려줘야죠. 자전거 도로의 길이. 자, 이렇게 해서요. 꺾은 선 그래프도 끝이 났습니다. 좀 재밌는 그래프죠. 그리고요, 이거 여러분 과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뭐 여러분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려도 좋지만 내가 그릴 줄 알아야 세로 눈금 같은 것도 지정해서 더 보기 좋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 번거롭다 생각하지 말고 이 단원 공부할 때만이라도 꼭 그려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문제 풀면서 이번 단원 잘 공부했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